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입문자들을 위한 골프 클럽 선택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골프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프 클럽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골프를 설령 오래 쳤다 하는 분들도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꽤 있을 것입니다. 골프 클럽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클럽을 이렇게 장만을 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골프 클럽은 엄청나게 종류도 많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력,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클럽을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실력도 되지 않는데 턱없이 비싼 클럽을 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고가 브랜드를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입을 하면 그래도 몇 년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프채를, 클럽을, 세트를 주문을 하려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을 해야만 후회가 이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브랜드의 문제입니다. 골프채만큼 이 브랜드를 따지는, 또 브랜드를 중시하는 그런 제품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가 골프를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싸다고 해서 잘 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고를 많이 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유명 프로가 이 스폰을 받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서 유명 브랜드를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비싸다고 좋은 브랜드,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거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스코어를 좋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채는 이 광고 카피처럼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듯이 아주 첨단 어떤 공법, 기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제조한다,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실제 어떤 채라 하더라도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이나 첨단 소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신체에 맞는, 자기 신체 유형과 또 신체 조건, 그리고 자기의 스윙 스킬에 따라서 적당히 잘 맞는 최적화된 그런 클럽을 찾는 것, 그것이 좋은 클럽을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립의 두께의 문제입니다. 그립의 두께는 스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늘면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사용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써서 손동작을 써서 스윙을 하기가 좀 편합니다. 대신에 두꺼운 그림은 힘을 쓰기가 좋습니다. 손목 사용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힘을 써서 휘두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두께의 그립인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 샤프트입니다. 이 샤프트는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고려사항은 키나 신체 유형, 이런 체력 등을 고려해서 키가 크면 좀 샤프트가 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플렉스와 스윙에 대한 적합성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뻣뻣하면 이 캐리가 줄고 비거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샤프트가 너무 낭창거리면 공이 또 너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낭창거리면 클럽이 좀 열려맞아서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갈 가능성도 좀 크고, 대신에 정타를 잘 치면, 타이밍 맞춰 잘 치면 낭창거렸을 때는 거리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플렉스의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로프트의 문제입니다. 보통 로프트라고 하면 어드레스에서 페이스가 하늘 수직선과 페이스 경사와,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하늘로 어느 정도 누워 있는가, 그것을 이제 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리지널 로프트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어드레스에 쓸 때의 로프트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리얼 로프트라고 해서 임팩트하는 순간에 어떤 로프트를 이렇게 이루는가, 임팩트 시점에서의 로프트, 그러니까 이걸 리얼 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얼 로프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샤프트가 길고 가벼워지고 또 헤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된 헤드 로프트는 어드레스 때 로프트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순간의 로프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고반발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는 로프트가 큰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로프트가 작으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언 로프트가 24도보다 작거나 또는 46도보다 크게 되면 보통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치기 어려운 3번 아이언이나 4번 아이언을 생산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에 유틸리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45도보다 큰 웨지, 50도, 52도 또는 58도, 60도 이런 여러 가지 웨지를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배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이 스탠다드형으로 해서 피칭, 개배지, 샌드위치 정도까지는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52도, 또 58도, 또 로브웨지 같은 이런 여러 개의 그 웨지는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길게 치는 롱샷은 이 방향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치는 웨지샷은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도, 52도 같은 여러 가지 거리를 칠 수 있는 웨지를 세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럽 헤드는 보통 헤드는 요즘은 드라이버 기준으로 얘기할 때 460cc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선택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표준형이 있고 약간 중간형이 있고 이제 대형 사이즈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헤드를 만드는 소재 자체가 티타늄 소재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많이 가벼워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기너를 위한 골프 클럽을 세팅을 할 때 구성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면 최고로 좋고 비싼 골프채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클럽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습을 해가면서 또 스윙 스킬이 점점 발전돼 가면서 시간을 갖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클럽을 또 빌려서 쳐보거나 또 골프샵 여기저기 들려서 여러 채를 시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확립됐을 때 그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비기너 때 만약에 처음 풀세트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그 세트 구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그리고 이제 아이언 세트는 보통 5번에서 9번 피칭 샌드위치, 그러니까 한 8개 정도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퍼터 이 정도, 그러니까 한 9개에서 10개 정도가 아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우드와 유틸리티 1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우드와 유틸리티 부분은
처음에는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스에서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실력이 좋아지면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 세트 그리고 퍼터 정도로 구매한 후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매를 해도 별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가 그 유명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자기에게 잘 맞는 클럽이 최고입니다. 드라이버 샤프트는 모두 그 그라파이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를 나눌 때 가장 스티프, 딱딱한 것을 X, 그리고 이제 점점 S, SR, R, L. 가장 이 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이디의 약자입니다. 여성용은 많이 낭창거립니다. 이런 순서대로 점점 낭창거리는 이 샤프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골프를 배우는 30, 40대 초보 때는 SR 정도가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여성은 대부분 그 레이디 L 플렉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언은 50대 중반 이후가 아니라면 처음에 경량 스틸 샤프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라파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틸 샤프트는 많이 값이 쌉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량 스틸 샤프트 아이언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좀 이제 어느 정도 골프를 쳤을 때 중급 내지는 보기 플레이어 정도 되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의 골퍼를 위한 클럽 선택 요령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물려받은 중고차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게 자기에게 맞는 그 세트를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클럽을 천천히 하나씩 구입하는 것이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골프는 충분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골프를 시작한 이래 갈고 닦은 스윙 실력은 아주 귀중한 피와 땀으로 가꾼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유명 클럽을 장만한다고 해서 금방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조금씩 하나씩 이 봄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신중하게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기 그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잘 찾는 것. 특히 샤프트 길이와 플렉스 그리고 클럽의 라이 각도, 로프트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급자의 선택 요령입니다. 골프채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가장 그 티샷을 할 때 멀리 치는데 사용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보통 허용되는 최대 크기는 460c까지가 클럽 헤드 크기입니다. 대부분 드라이버는 이 강철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크기를 늘리려고 이 티타늄이나 티탄 그 합금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헤드 페이스 반발력은 0.83까지가 한계치입니다. 이 이상 0.83이 반발 계수가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비공인이다. 보통 시니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반발 드라이버는 0.87 정도 해당합니다. 만약에 0.87을 넘어서는 0.89나 0.90 그것은 과장이고 허위입니다. 그 이상 기계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이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드라이버 모델은 이제 표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셋이 있고 이 드로우 구절이 있고 드로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샤프트가 클럽 헤드보다 약간 앞쪽에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히트 샤프트보다 헤드가 뒤쫓아와서 공을 치게 하는, 그래서 공과 이 클럽 페이스가 맞아 이렇게 접촉되는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파워 전달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옵셋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로는 약간 왼쪽으로 닫혀 있습니다. 보통 관성 모멘트가 큰 고반발 드라이버는 왼쪽으로 1도에서 1.5도 정도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보통 설계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퍼시먼으로 만든 그
예전 한 20년 이상 전에 드라이버는 나무로 만들었던 드라이버 헤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오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이 드라이버 모델에 있어서 헤드의 그 형상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쪽이 높은 것을 일종의 이제 뒷페이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리용으로 뒷페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쪽이 약간 낮고 약간 납작한, 이렇게 토와 힐 쪽으로 약간 길게 납작하게 만든 것을 이제 샬로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페이스는 거리를 내는 데 유리하고, 이 샬로우 페이스는 이 방향을 잡는 데 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양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딥페이스와 이 샬로우 페이스가 있는데,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샬로우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로프트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 골퍼들의 특징은 구도나 9.5도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리를 내려면 가장 표준적인 로프트가 12도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작을 할 때 9도, 8도 이런 9.5도 같은 것보다는 10.5도나 이렇게 10도 같은 이 두 자리 숫자의 로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치기도 편하고 공도 많이 뜨고 거리도 많이 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한 자리 숫자의 로프트를 선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페어웨이 우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페어웨이 우드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비기너 때는 우드를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틸리티 역시도 처음에 천천히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우드를 세팅을 할 때는 3, 4, 5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번이 4번보다 좀 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4번이 5번보다 좀 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처음 구매할 때는 한 개 정도 구매를 한 다음에 천천히 자기가 보완할 수 있는 비어있는 거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드는 대부분 100%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드는 이 바닥 솔 부분이 납작하기 때문에 약간 뒷땅을 치더라도 이 지면을 자꾸 잘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후방 아래쪽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공을 좀 띄우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어웨이 우드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이 티타늄하고 스틸을 합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스틸 재질로 많이 만듭니다. 페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내는 방법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무게중심이 후방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 백스핀 양을 공을 좀 띄워서 거리를 내는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할 뿐이지, 헤드페이스에 VFT라 해서 가운데를 두껍게 하고 바깥쪽을 얇게 깎는 그런 그 티타늄 페이스를 적용하는 그런 페어웨이 우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는 이 페이스를 크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티타늄을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이언은 보통 예전에는 1, 2, 3번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4번까지도 만들지 않는 그런 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치기 어려운 롱아이언 대신에 유틸리티를 많이 생산해서 유틸리티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롱아이언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신제품이라면 비거리가 많이 난다,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고는 허위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을 점점 거리를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은 이 로프트를 좀 더 세우고, 그리고 샤프트를 0.5인치 이렇게 길게 해서 길고 로프트를 세워서 거리가 더 난다, 이제 그렇게 제조를 해놓고
일종의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번을 3번처럼 만들어 놓고 거리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롱아이언을 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롱아이언을 치기 어려운 3번, 4번을 생산하지 않고 3번, 4번 아이언 대신에 유틸리티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상수를 많이 일종의 상수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번까지도 치기 어렵다 해서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요새 그 제조회사의 어떤 그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번 아이언까지는 구매를 하고 3번, 4번 아이언은 유틸리티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 드라이버 사이 거리는 페어웨이 우드를 한 개 내지 두 개를 가지고 거리 공백을 메꾸면 좋은 상품, 좋은 구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에 관계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프리메타 웨이트 아이언이 이제 있습니다. 헤드 주변에 많은 무게를 두어서 훨씬 치기 쉽고 공을 좀 쉽게 띄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언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헤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이 이 캐스팅 주물러 떠서 만드는 주조가 있고 일종의 이 두들겨서 만드는 이 두들긴다는 것이 사람 손으로 두들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로 두들깁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이 두 가지 단조 방식이 제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캐스팅 주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캐스트 17-4라고 하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하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431 스테인리스 스틸은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조 아이언은 주조보다 이 손맛이 좋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단조 아이언인 경우에는 이 솔 부분이 좀 얍상한, 좀 작은, 좁은 그런 이 머슬백이라고 하는 채를 이 단조 아이언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단조 아이언은 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밑에가 뭉뚱한 캐비티백 스타일 중에 이 주조 스타일, 캐스팅으로 만든 아이언을 선택하는 것이 값도 싸고 또 거리도 많이 나고 빗 맞춰도 그렇게 거리 손실이 또 방향이 많이 틀어지지 않는 관용성이 좋은 아이언이 캐스팅 제품에 많기 때문에 주조형 캐스트형 제품을 아이언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 샤프트는 대부분 이제 스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체력이 여러 가지 체력 조건이 좋지 않으면 부상을 하거나 그러면 그라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라파이트는 스틸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더 잘 흡수합니다. 대신에 거리가 많이 나고 방향이 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클럽을 이 스코런 클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합한 스펙의 좋은 웨지를 선택을 하면 이 짧은 거리에서 핀에 좀 더 가깝게 붙이는데 대단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붙이기 때문에 스코어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 웨지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프리세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피칭과 그 다음에 갭 웨지, 샌드 웨지 정도, 그러니까 웨지가 한 2개 정도 풀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골프를 좀 치게 되면 그때 중간에 갭 웨지 52도나 아니면 60도, 50도 이런 중간 거리를 구매하는 것이 구매해서 그 중간 거리를 메꾸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칭 웨지는 45도, 50도 사이입니다. 46도가 보통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갭 웨지라고 얘기하면 이 갭 웨지다 그러면 이제 갭 웨지, GW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어프로치 웨지 AW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50도에서 55도 사이를 이 갭 어프로치 웨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샌드 웨지는 일반적으로 54도에서 58도, 일반적으로는 56도가 많습니다. 이 샌드 웨지는 주로 벙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브 웨지는 60도에서 64도 사이의 이 로프트를 가져서 공을 많이 띄워서 세울 때, 그 다음에 풀이 길 때, 이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브 웨지 정도는, 로브 웨지는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돼서, 쳐야 할 때, 칠 때, 그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운스 각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웨지 솔의 곡선 부분을 이 바운스 각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솔이 어떻게 둥글게 지면과의 각도가 큰가 작은가를 얘기할 때 이걸 바운스가 크다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10도에서 14도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8도도 있습니다. 바운드가 높은 것은 이 땅에서 튕겨내는, 바운스가 크기 때문에 튕겨내는데 좀 이롭습니다. 그래서 샌드 웨지 일종의 웨지가 바운스가 좀 큰 편입니다. 다음은 이 퍼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퍼터는 스코어를 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300m는 칠 수 없어도 퍼팅만큼은 이 프로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퍼팅 부분입니다. 스코어를 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퍼팅 얘기를 할 때 이 4-3 법칙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43cm를 홀컵을 지나도록 좀 길게 치는 것이 좋다. 그때 이 4-3 법칙을 얘기하고, 또 자기 스코어의 43% 정도를 이 그린 주변에서 보통 할 수 있다. 그리고 30한5% 내외의 퍼팅 개수를 맞추면 그날 퍼팅을 잘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4-3 법칙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골프백에서 가장 중요한 클럽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골프를 잘 치면 이 퍼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점점 발전할수록 퍼터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퍼터를 선택할 때는 이 가격이나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퍼팅을 할 때 그 퍼터가 심리적으로 정렬하기가 쉽고 또 스트로크 이미지가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트로크를 하고 공을 칠 때 이 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움직이는 이미지가 자기에게 잘 맞는 퍼터가 있습니다. 그 퍼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이나 브랜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퍼팅이 잘 되는 그런 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퍼터 디자인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이드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블레이드 일자형은 이 중앙으로 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이 좋으나 이 방향성이 열리고 닫히고 해서 이 방향성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쪽을 맞춘다든가 안쪽을 맞추게 되면 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퍼터가 열리기 때문에 열리고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은 탁월하나 방향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프 발렛이 있습니다. 블레이드형과 발렛형을 섞어 놓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형이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데 완전히 또 튀어나와 있지 않는,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이 하프형과 이 말레형이 섞여 있는 중간형, 그 정도의 하프 발레형인데, 이것은 이 말레형은 이 방향 정렬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무겁고 방향을 정렬하기가 쉽고 방향성이 좋은데, 무거운 대신에 무겁기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프 발렛은 방향도, 블레이드 장점인 이 거리감, 그리고 이 말레형의 장점인 이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일종의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레형처럼 이 뒤쪽이 뭉뚱한 그런 무겁고 방향을 좀 맞추기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블레이드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형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많은
퍼터를 연습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레형은 좀 무겁기 때문에 이 진자식 스트로크를 해서 빠른 그린에 치기가 좋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퍼터 길이는 일반적으로 34인치입니다. 34인치가 일반적입니다. 키가 많이 크면 35인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신 또는 여성분인 경우에는 33인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자동차에서 얘기할 때 이 가솔린과 전기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유틸리티형이다,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중간에 두 가지 형태의 장점을 섞어서 개발되어 있는 클럽을 이 하이브리드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유틸리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을 믹스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래쪽은 납작한 면은 그 페어웨이 우드 형상을 띄웠지만 이 페이스가 누워 있는 것은 아이언의 장점, 아이언처럼 좀 누워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이언을 좀 롱아이언을 치기 어려운 사람한테 좋고, 또 우드를 쳐서 거리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유틸리티가 하이브리드가 또 비밀 경기처럼 잘 맞는 클럽처럼 사용하는 그런 골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아이언보다는 더 깊은 페이스 투 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더 뒤쪽에 배치해서 공이 훨씬 더 잘 뜹니다. 하이브리드 클럽을 부드러운 러프에서 또 불편한 라이에서 땅이 비틀어진 그런 데서는 롱아이언을 치는 것, 또 페어웨이 우드 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채가 짧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페어웨이 우드는 그린에 떨어지면 뒤쪽으로 이제 오버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유틸리티를 치게 되면 그린에 떨어지면 많이 구르지 않기 때문에 그린 위에 공이 이렇게 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더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입문자가 골프 클럽을 선택할 때 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